민주당은 434억 원 토해내야 됩니다. 민주당 재산 434억 원 2배입니다. 그러니 민주당 재정 파탄 나는 것 아니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반만 처분하면 됩니다. 저는 이 인연 구형이 상당히 검찰로서는 신의 한 수에 가깝다고 봅니다. 자,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검찰이 제가 좀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한 벌금 700만 원, 벌금형 좀 물렁하게 이렇게 구형을 했다. 그러면은 법원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낍니다. 이 형사 34부 선거법 같은 경우에 3명의 판사죠. 합의보니까 배석판사 2명과 한성진 부장판사가 부담을 느끼죠.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첫 1심 판결인데 100만 원 이상을 때리면은 개딸들이 그냥 있지 않겠죠. 좌표가 찍혀서 엄청나게 고생을 할 겁니다. 특히 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 되면은 이재명이 모든 것을 이룰 뿐이 아니고 민주당이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죠. 그 민주당 권리당원이 250만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부담을 느끼겠죠. 판사들이. 그런데 검찰에서 징역 2년을 구형을 해줬습니다. 2년을 구형을 해줬는데 보통 이제 구형하고 1심은 똑같이 가는 건 아니지만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략 한 절반 정도가 1심에서 나오죠. 그럼 2년이면 징역 1년 정도 보통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2년을 쳤는데 벌금 80만 원 이렇게 하는 거 말이 안 되죠. 누가 봐도. 법조계에서도 다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판사들은 검찰에서 벌금형을 구형을 했으면은 이거 100만 원 이상 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검찰에서 엄청나게 높게 최고치입니다. 이게 양형기준표상의 이 허위사실에 의한 선거법 위반의 양형기준표 최고치가 2년입니다. 그걸 검찰이 쳐줬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들 판사들은 최고치까지는 안 하더라도 기준치는 할 수가 있죠. 기준치가 징역 10개월 이하입니다. 10개월 이하. 그리고 벌금이 300만 원 이상 그 정도 수준. 그러니까 검찰의 구형량에 맞춰서 충분히 100만 원 이상을 이렇게 선고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민주당이나 개딸들이 거기에 대해서 크게 뭐라고 못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2년 구형에 나온 걸 예를 들어 벌금형 200만 원, 300만 원 이러면은 봐준 거죠, 오히려. 자, 그래서 저는 이 법원의 부담을 상당히 많이 덜어줬다. 검찰 구형이. 그래서 11월 15일 날 아마 검찰에서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벌금 100만 원 이하로는 절대 나올 수가 없다. 미만으로는. 그래서 100만 원 이상이 나오고 이것이 그 2심, 3심 뒤집히지 않는다면 뒤집힐 가능성도 굉장히 적죠. 이게 너무나 확실합니다. 이 김문기 씨 알았다 몰랐다 이거는 기억의 문제라고 하지만은 국토교통부에서 협박을 받았다. 백현동 3단계 상향. 이 부분은 공문도 있고 당시 공무원들의 정언도 있고 속된 말로 빼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100만 원 이상형에 해당한다. 그러면은 이것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아시아투데이 사설대로 이재명 재판을 지연하지 않으면은 내년 늦은 봄쯤에는 위정교사가 확정 판결이 선거법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국회의원직 날아가죠. 대표직 날아가죠. 앞으로 5년 동안 선거에 출마 못하고 민주당은 434억 원 토해내야 됩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제가 일전에 설명해 드린 게 있습니다. 민주당 재산 434억 원 2배입니다.
장사 건물이 450억, 현금 보유 410억. 그러니 판사들도 민주당 재정 파탄 나는 것 아니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반만 처분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럼 이재명은 구속은 어떻게 돼? 아마 벌금에 넣을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만약에 1심이나 2심, 3심에서 실형을 하더라도 선거법이니까는 예를 들어서 징역 1년을 선고를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붙일 가능성이 있죠. 집행유예. 그러면 이제 구속은 안 되는 거죠. 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렇게 이제 보는 변호사들도 있던데, 그럼 구속은 안 되죠. 안 되고 정치적으로만 실각을 하게 됩니다. 선거법 지금 예상되는 것은 물론 파격적인 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것은 선거법에 의해서는 정치적 실각을 당한다. 그리고 이재명의 정치적 실각을 기다리는 세력들이 있죠. 지금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김동연, 김경수, 김부겸, 이낙연, 최근에는 박용진 의원까지 정치 이제 다시 슬슬 재결하죠. 그때 비명 행사, 이재명의 공천에 의해서 비명 행사됐던 사람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 이건 이재명의 정치적 실각에 대비한 움직임이다. 자, 그러면 구속은 언제 될까? 구속. 선거법으로는 일단 저도 이게 법조인은 아니지만은 전 취재를 많이 하죠. 여기저기 뭐 취재를 합니다. 가장 많이 취재하는 대상은 서종욱 변호사이긴 하지만은 서종욱 변호사 그리고 또 많은 변호인들에게 취재를 하고, 서종욱 변호사도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는 1년 6개월을 구형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정확합니다. 취재를 많이 하죠. 서종욱 변호사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여기저기 저도 막 취재를 하고 서종욱 변호사뿐이 아니고 여러 법조인들 또는 법조 출입 기자들 이렇게 취재를 한 결과에 의하면은 선거법으로는 구속시키기가 애매하다. 아마 선거법에서는 정치적 실각이 되는 그런 형량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은 구속은, 자, 위정교사 사건이 다음 주 월요일 날 구형을 때리죠. 구형을 때리면은 한 3, 4년 내지 구형 정도를 봅니다. 3, 4년 보고 5년까지 보는 변호사들도 있던데, 그러면은 이 위정교사도 10월 말 아니면은 11월 초, 그러니까 선거법이 11월 15일이죠. 그 언저리에 위정교사 1심에 넣을 수가 있는데, 이게 1심에 이제 징역형이 나올 건 이제 확실하다는 다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징역형이면은 집행유예를 붙이는 경우가 있고, 그냥 실형을 때리고 집행유예 없는 경우가 있죠. 집행유예형 징역형이냐, 아니면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이냐, 이렇게 되면은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이면은 그럼 법정 구속을 할 것인가, 법정 구속은 유예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죠. 자, 여기는 이 위정교사가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그때 경기도지사직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위정교사였고, 그러니까 위정을 이제 시킨 거죠. 김진성 씨한테. 그리고 이게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나중에 이제 무죄됐죠. 근손일이 어쨌든 간에 그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건데,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위정을 했기 때문에 이 형도 엄하게 나올 것이다. 중대한 형이 나올 것이다. 자, 그러면은 집행유예는 안 붙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징역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그런데 만약에 법정 구속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또 김동연 부장판사, 이재명을 많이 봐주는 그 부장판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법정 구속을 하더라도 이재명은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 체포동의안을 또 국회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가 있죠. 우선은 아직까지는 이재명 손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법정 구속을
판사가 결정을 하더라도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구속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 구속되는 거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구속되는 게 뭐 감정적으로 뭐 통쾌하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야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재명의 사법 위기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지 국정 혼란이 수습이 되고 국회가 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구속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럼 언제 구속될까? 물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돼야 되죠. 집행유예 없는 형을 1심에서 받고 2심 대법원까지 가면은 조국이 지금 2심까지 2년 받아서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오면 바로 구속되죠. 항우나 1심에서 3년 받았고 이제 2심, 3심 거치면은 그대로 가면 바로 구속됩니다. 집행유예가 안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재명이 집행유예 없는 형을 받으면 확실하게 구속되는 것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고 나서죠. 자, 그런데 대법원 확정 판결이 질질 끌 것이다. 자, 그렇게 끌겠죠. 이재명이 또 끌려고 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판사 뭐 탄핵을 한다든가 뭐 기피 신청을 한다든가 계속 끌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게 끌려가면 안 된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재명에 대한 단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법원이다. 법원이 이 법원의 시간에 맞춰서 법원의 시기에 맞춰서 또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이후에 지금 일제히 신속 재판을 강조를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형사사건과 같이 신속하게 이재명에 대한 확정 판결을 내려야 된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재명은 이 선거법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실각이 되고 위정교사에 의해서 시간은 좀 늦어지지만 정치적 실각이 먼저 오는 것이고 이 법정이 아니고 법정구속이 아니고 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인신 구속이 될 수 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내려면 불체포 특권이 바로 없어집니다. 그때부터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은 그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또 다른 재판들이 있죠. 김동현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이번에 위정교사 1심 내리는 김동현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또 하나 재판은 대장동, 백현동, 유래신도시, 성남FC 다 묶여있는 사건을 지금 심리를 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오히려 이것보다 더 빨리 끝날 수가 있는 게 대북 송금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그때 이재명이 서울로 가져오려고 했는데 수원지방법원에서 그대로 하도록 했죠. 바로 신진호 부장판사, 대장동 저승사자 신진호 부장판사가 이제 재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북 송금 사건 이거는 이화영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화영 재판을 1년 8개월 동안 신진호 부장판사가 했기 때문에 이 판결을 굉장히 빨리 1심을 마무리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주 1회 아니면 빨리 주 2회까지만 재판을 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2심, 3심 거쳐서 빨리 결론이 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손절할 재판은 이재명을 여의도 정치에서 퇴출시킬 그 재판은 말씀드린 대로 선거법이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을 인신구속을 할 수 있는 재판은 위정교사 그리고 이재명에게 가장 큰 형을 내릴 가장 최대의 형량을 내릴 재판은 대북송금입니다. 대북송금 사건이 사실상 북한 조선노동당에 뇌물 준 사건이죠. 이재명 방북을 위해서 300만 달러 그리고 김성태를 통해서 준 겁니다. 그리고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800만 달러, 100억이 넘죠.
뇌물이 간격이 100억이 넘는다고 봅니다. 물론 그 중에서 이 조선노동당으로 들어가지 않은 건 이번에 또 뭐 빼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어쨌든 뇌물이 100억이 넘는데 뇌물 사건은 1억이 넘으면은 특가법이죠. 특가법은 유기징역이면 10년 이상 아니면 무기징역이 법정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재명은 4개의 재판 중에서 자, 이 선거법으로 정치적으로 손절되고 위정교사로 인신구속이 되고 대북성공으로 가장 중한 형을 받고 끝까지 남아있는 게 대장동 재판. 자,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데 신규로 들어갈 재판도 있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김혜경 씨가 얼마 전에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이재명은 소환을 하려고 하는데 하도 안 오니까 서면 질의서를 지금 검찰이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서면 질의서를 받으면 또 기소를 해야 되죠. 하면은 이재명은 재판 또 하나 더 5개 신규 재판도 또 들어갑니다. 그 상황에서 이재명이 과연 다음 대선에 출마를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되면은 대한민국 사법체계는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심우정 검찰총장 체제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가 좀 그 제자리를 잡으면서 사법 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그런 그 노력들이 법원과 검찰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희망을 걸 수가 있는 것입니다.